자, 국민의당의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뭐 참 맡고 싶지 않은 네. 직책인데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네. 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또 뭐 국민들 여론은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 조사단 꿀인 지 6일 만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조사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변호사를 10년 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양심을 걸고 또 저 나름대로 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을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꾸려서 특히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또 경찰 출신 이렇게 꾸려가지고 예. 나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스스로 뭐 국민들이 흡족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조사단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유미, 이준서 씨를 공범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뭐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이준서 씨의 혐의가 그렇게 저는 몰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몰고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이준서 씨가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는 초지일관 이준서 씨에게 자기가 압박을 받았고 이준서 씨한테 독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고 초지일관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당의 가장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증거라고 할까요? 정황 증거가 지난 6월 25일 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이용주 단장 그리고 김민원 부단장, 김성우 부단장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게 정말로 조작인지 당시까지도 이분들은 이유미 씨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제보한 2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정말로 조작인지에 관한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검사 20년 한 경험이 있는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용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 결과에 관해서 저한테 충분히 다 진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유미 씨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자, 그분이 이유미 씨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서 씨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이준서 씨는 내가 조작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준서 씨가 당신한테 이유미 씨에게 증거를 조작해오라고 명시적으로 시킨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조작된 증거가 발표된 5월 5일 이후에라도 사실은 내가 가져다 준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사후에라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냐, 알려준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도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계속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이준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증거 가져오라고 재촉은 했을지언정 조작인 건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포인트가 검증 과정인데 일단 이전부터 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조작된 카톡 대화 내용을 이준서 씨에게 보내준 건 5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보내준 건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명선거 추진단의 음성 파일이 접수가 된 건 5월 4일. 맞죠? 의원님? 자, 그러면 5월 3일에 그 이준서 씨가 음성 파일을 접수한 다음에 하루 넘게 묵혔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음성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입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공명선거단에 갖다 줘야 되는데 5월 3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용주 단장이 지방에 있었어요. 5월 3일 날? 5월 3일 날. 그러니까 5월 4일 날
그거를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좀 상담을 할 일이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5월 4일 날 처음으로 그동안 캡처된 거하고 녹취록을 가지고 이중주 의원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 그 공개된 카톡 내용이라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음성 파일을 처음으로 건넨 게 5월 3일 0시 9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자 아니냐 이렇게 추정만 되고 있을 뿐인데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그 5월 3일 오후 3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이준서 씨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미 씨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자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계속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당하고는 전혀 교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예. 이준서 씨가 그것이 그 전까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서 이 보도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날 그 캡처 화면을 가지고 기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기하고 친한 기자 3명한테 보내고 그와 동시에 박 전 대표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들을 그럼 기자들한테 합니다. 네네. 기자들이 그 캡처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술을 변복해버리면 큰일 나니 캡처 화면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줘라. 그럼 우리가 직접 취재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준서 씨한테 얘기했는데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한테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유미 씨가 핑계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원보호를 요청하고 자기가 노출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기들 전화번호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 캡처 화면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녹취록이 필요하다. 그 정도 있으면 보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보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0시 9분에 받은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캡처 화면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녹음이고요. 오후 3시에 받은 것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취록에 있는 사람들이 오픈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성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뭐 기자 윤리에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네.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서면이 있거나 서면이 아니라면 녹취라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녹취록을 받아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3일 오후 3시 29분에 그 두 번째로 음성 파일을 이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좀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5월 3일 3시 29분부터 오늘 의원님께서 직접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명선거 추진단이 음성 파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서 검증에 들어간 게 다음 날 5월 4일 오후 2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묵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거를 왔는데 이제 이것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 동안에 이준서 씨에서 바로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이게 넘어간 게 아니라 선거 캠프의 다른 조직을 거쳤을 가능성 혹시 없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이준서 씨가 본인이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이준서 씨가 그 누구하고도 뭐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의원님.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 파일을 김인원 부단장한테 받은 게 아니라 대선 공식 통로를 통해서 넘어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 공식 통로가 이용주 단장이죠. 이용주 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김성호 전 의원하고 2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준서 씨가 이유미로부터 조작한 음성 파일을 받아서 이용주 의원한테 넘겨줬고,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공명선거 추진단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주 의원이 JTBC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네네. 아까 의원님께서는 5월 3일에 이제 석가탄신일에 이용주 의원이 지방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5월 3일은 잘 모르겠고요. 5월 4일에, 예예. 5월 4일에 자신이 지방에 있어서 그 부단장한테 검증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됩니다. 5월 4일 날 네. 이용주 의원이 오후 3시에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5월 4일 날 오후 3시에 무슨 예. 건으로 하냐면 권양숙 전 여사 조카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그날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네. 예, 그래서 오후 2시에 다 소집을 했는데 3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기자회견문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조금 있다가 내가 지금 3시 기자회견 때문에 정신이 없고 기자회견 끝나면 내가 바로 여수를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니 내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 김성호 전 의원하고 김인원 씨하고 보좌관하고 이 3명이 좀 모여가지고 검증 작업을 제대로 좀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음성 파일을 그럼 보좌관을 통해서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그 전달 경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지금 거듭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서 씨가 네. 정확히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한테 음성 파일을 전달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 검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용주 의원한테 줬죠. 네. 이용주 의원한테 줬고 이용주 의원이 그것을 이용주 의원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고 네. 오늘 김성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같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주 의원 방에서 그런 검증 작업을 하라고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용주 의원한테 전화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러면 네네. 이준석 씨가 이용주 의원에게 음성 파일을 준 시점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질문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5월 3일 오후 3시 이후부터 5월 4일 오후 2시 그러니까 공명선거 추진단위 회의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예. 여기서 다른 데를 거쳐왔을 가능성을 이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중요해서 지금 계속 거듭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예를 들면은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증명받고 검증받아야 될 때는 또 그것을 문준용 특혜 의혹을 계속 다루고 있던 팀이 공명선거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예. 공명선거 추진단에 가서 이걸 가지고 전달해서 검증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보도를 할지 여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준서 씨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어디로 보냈다든가 뭐 다른 사람 했다면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일단 진술을 듣지 못했고 네네. 그분한테 어떠한 누구하고도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오로지 이용주 의원하고만 이거를 했다. 최종적으로. 아무튼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밝힌 대선 공식 통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용주 의원을 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저는 예. 이건 김성호 수석부단장한테도 직접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의원님? 그럼요. 예. 근데 오늘 공식 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네. 그러면은 공명 추진단을 통해서 이준서 씨를 또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저는 암지 맥락을 보면은 내가 그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이준석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을 한 면도 일면식이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조작을 지시하고 뭘 하겠냐. 나 그 사람이 다 해서 가지고 온 거를 나는 전달받아서 검증만 했다라는 그런 취지지. 그 이준서랑 같이 만나서 다 검증 작업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애당초 중간 결과 발표 때 5월 1일에 그때는 음성 파일이 아니라 이제 조작된 카톡 그 메시지 내용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에게 이제 그 바이버를 통해서 문자로 보냈고. 근데 오늘 추가로 의원님께서 밝힌 내용이 통화가 한 번 있었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준서 씨 간에. 근데 조금 전에 박지원 전 대표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 대표께서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고요. 예. 다만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준서 씨가 김갑수 씨에게 보낸 그 박지원 대표의 수행비서입니다. 네. 수행비서에게 보낸 문자 내역을 보면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가 명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은 분명히 통화가 저희는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의미 하나만 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누가 보더라도 그 카톡 대화 내용보다는 음성 파일이 훨씬 더 강도가 센 증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볼 때. 자, 그런데 카톡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입수하자마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로 문자로 쐈는데 이준서 씨가. 그런데 음성 파일을 입수한 다음에는 당의 어떤 누구한테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명선거 추진단한테 전달되기 전까지. 박지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맨 처음에 카톡의 그 내용을 캡처한 것을 이준서 씨가 입수한 다음에 자기가 친한 기자 3명한테 보내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박 전 대표한테 보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보도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가 이슈가 될 수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표로부터는 답이 안 왔고 기자들은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녹취 파일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이것을 박 전 대표가 무슨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당연히 그 뒤에 입수한 음성 파일도 보내고 계속 상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미 5월 1일 이후에 단절됐습니다. 박 전 대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서 대표가 당시에 박지원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준서 대표가 비대위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 전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한테 한번 보내서 정무적 감각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자문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안 와서 이거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서 씨가 공명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카톡 내용을 보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성 파일이 조작된 것은 몰랐다는 게 본인의 주장이니까 훨씬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확보를 했다면 박지원 전 대표든 아니면 당의 더 그 윗선의 어떤 그 캠프의 윗선이 되든 이걸 알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 대선의 체계상 그 일은 오로지 공명선거 추진단장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하고 뭐 접촉을 하거나 뭐 할 그럴 생각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서 씨는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독대를 한 바가 있고요. 이유미 씨는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일개 당원인 이유미 씨 같은 경우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고 뭐 그 자신의 어떤 군명을 요구 이럴 정도로 이제 보통 안철수 전 대표 연락처라든지 소통이 오픈돼 있습니까 당 안에서? 그 전에 작년 이유미 씨가 과거에 뭐 2012년에 안심 캠프에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 최근에 제가 안철수 대표가 이유미 씨 간에 오간 모든 문자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유미 씨하고 오간 문자가 2016년 작년 총선 때 한 번 있고요. 그 이후에 또 2017년 올해 2월에 안 전 대표가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날 이유미 씨가 또 문자를 보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4월 25일 날 문자를 보낸 것이 이게 3개가 연속해서 문자가 쭉 오고 안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도 하지 않았고 이유미 씨가 보낸 3개의 문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유미 씨는 안 전 대표에 대한 연락처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의 진상조사는 끝난 거고요.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단장인 김관영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상담을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월 4일 날 처음으로 그동안 캡처된 거하고 녹취록을 가지고 이중주 의원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 그 공개된 카톡 내용이라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음성 파일을 처음으로 건넨 게 5월 3일 0시 9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자 아니냐 이렇게 추정만 되고 있을 뿐인데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그 5월 3일 오후 3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이준서 씨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미 씨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자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계속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당하고는 전혀 교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준서 씨가 그것이 그 전까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서
이 보도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날 그 캡처 화면을 가지고 기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기하고 친한 기자 3명한테 보내고 그와 동시에 박 전 대표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들을 그럼 기자들한테 합니다. 네네. 기자들이 야, 그 캡처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술을 변복해버리면 큰일 나니 캡처 화면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줘라. 그럼 우리가 직접 취재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준서 씨한테 얘기했는데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한테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이준서 씨의 혐의가 그렇게 저는 몰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몰고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이준서 씨가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는 초지일관 이준서 씨에게 자기가 압박을 받았고 이준서 씨한테 독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고 초지일관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당의 가장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증거라고 할까요? 정황 증거가 지난 6월 25일 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이용주 단장 그리고 김민원 부단장, 김성우 부단장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게 정말로 조작인지 당시까지도 이분들은 이유미 씨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제보한 2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정말로 조작인지에 관한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검사 20년 한 경험이 있는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용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 결과에 관해서 저한테 충분히 다 진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유미 씨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자, 그분이 이유미 씨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서 씨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이준서 씨는 내가 조작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유미 씨가 핑계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원보호를 요청하고 자기가 노출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 전화번호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 캡처 화면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녹취록이 필요하다. 그 정도 있으면 보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보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0시 9분에 받은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캡처 화면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녹음이고요. 오후 3시에 받은 것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취록에 있는 사람들이 오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성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기자 윤리에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서면이 있거나 서면이 아니라면 녹취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녹취록을 받아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3일 오후 3시 29분에 그 두 번째로 음성 파일을 이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5월 3일 3시 29분부터 오늘 의원님께서 직접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명선거 추진단이 음성 파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서 검증에 들어간 게 다음 날 5월 4일 오후 2시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준서 씨가 당신한테 이유미 씨에게 증거를 조작해오라고 명시적으로 시킨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조작된 증거가 발표된 5월 5일 이후에라도 사실은 내가 가져다 준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사후에라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냐 알려준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도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계속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이준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증거 가져오라고 재촉은 했을지언정 조작인 건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포인트가 검증 과정인데 일단 이전부터 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조작된 카톡 대화 내용을 이준서 씨에게 보내준 건 5월 1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보내준 건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공명선거 추진단의 음성 파일이 접수가 된 건 5월 4일. 예. 맞죠? 의원님? 예. 자, 그러면 5월 3일에 그 이준서 씨가 음성 파일을 접수한 다음에 하루 넘게 묵혔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음성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입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공명선거단에 갖다 줘야 되는데 5월 3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이용주 단장이 지방에 있었어요. 5월 3일 날. 예, 5월 3일 날. 예. 그러니까 5월 4일 날 그거를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좀 상당. 자, 국민의당의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참 맡고 싶지 않은 직책인데요. 예,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또 국민들 여론은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단 꾸린 지 6일 만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변호사를 10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양심을 걸고 또 저 나름대로 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을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꾸려서 특히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또 경찰 출신 이렇게 꾸려가지고 나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스스로 국민들이 흡족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조사단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유미, 이준서 씨를 공범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